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가밀지구에 들어오는 전철 있죠?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호선이 들어간다면 하는 영상 이후로 다음 영상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제가 몇 가지 놓친 게 있어갖고 최종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가 좀 늦어진 거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번 영상 이 내 집 찾기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면은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영상 중간에 나가시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왜 내 집 찾기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냐면은 가밀지구의 부동산 업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가밀지구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밀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가지를 두고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알기로는 가밀지구 주민들은 솔직히 3호선이 들어오는 거를 가장 반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3호선을 교단 신도시로 연장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어떤 계기에서인지 몰라도 3호선, 경전철, 트램 이렇게 해서 3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경전철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철 노선 있죠? 이걸 이야기해 볼 텐데 하남시청, 즉 하남시 내에서 교산신도시, 가밀지구 거쳐서 오금역까지 가는 거는 3호선 연장안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노선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송파나루역과 잠실역이 추가되는 형태인데요. 3호선 연장하는 것보다 건설하는 노선 길이는 좀 더 길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노선만이 갖는 구간, 바로 송파나루와 잠실역인데요. 송파나루역에서는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요. 잠실역에서는 2호선, 8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장점이 기존에 이제 3호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9호선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2호선, 8호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3호선이 연장되어도 뭐 가락시장역이 있기 때문에 8호선을 이용하는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특히 2호선과 9호선, 송파구 구간의 3호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깝지만 은근히 평행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경전철 노선으로 평행한 아쉬움을 쉽게 해결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요. 뭐가 달라지냐? 도심이나 강남 접근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2호선 강남구 구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잠실역에서 도심까지도 2호선은 비교적 직선으로 운행이 돼요. 한마디로 2호선 타고 환승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뭐 강남이나 뭐 도심까지 한 3-4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잠실역 가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으로 가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서울 동부 지역의 환승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8호선도 결례선 연장 공사 중이죠. 그만큼 잠실을 갈 경우에 1회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일장일단 있겠죠. 일단 말씀드리면은 송파나루에서 9호선 환승이에요. 이 역은 어떤 역이에요? 급행이 안 서는 역이에요. 9호선 급행과 일반 열차가 1대1로 다니는 거 아시죠? 한 대 급행이 오면 한 대 일반이 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만큼 급행이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9호선 개통 초기에는 급행이 이렇게 자주 다니지 않았어요. 급행이 늘어난 만큼 일반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사실 아무리 자주 와도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은 돼요. 평소에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 갈 곳이 9호선 라인에 있다. 구간이 좀 길어지면 사실상 환승을 2번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귀찮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오금역에서 환승되는 5호선 역시도 상일동 방향과 마천 방향에 갈라진 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오금역에서도 5호선이 한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남시 쪽으로 가서 또 5호선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남시 구간은
차가 더 자주 안 다녀요. 왜냐하면 중간에 상일동까지만 가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시내를 간다 그랬을 때 하남시청역에서 만약에 환승한다 그러면 돌아가는 결과를 낳겠죠. 자, 이렇게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디를 갈 때나 환승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지하철 갈아타는 거, 버스 갈아타는 것보다 좀 귀찮을 때 있죠. 예, 그런 게 좀 단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호선이 연장됐을 때에 비해서 뭐 구간은 똑같지만 뭐 5금에서 무조건 갈아타줘야 되고, 3호선 있으면은 한 번만 갈아타면 이용할 수 있는 분당선도 3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수서까지 또 갈아타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불편해지거든요. 철도를 2번 갈아타야 될 정도면은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지하철보다는 좀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요. 오래 걸려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게 될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전철로 만들어지면은 조금 더 빈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경전철의 방향이 무인하죠. 기관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차가 작기 때문에 3호선처럼 길고 넓은 전철보다는 조금 더 기동성은 좋아요. 빠르게 슝 하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거는 자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도 이게 수요에 따라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행여나 수요가 없다면 또 배차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자주 다녀봐야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호선 그리고 5호선 이런 노선들은 배차 간격이 좀 길고, 그리고 2호선과 8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몰려요. 왜냐면 8호선 구간도 버스가 많이 다니긴 하는데 지금 송파대로에 중앙차로 생기면서 속도가 많이 느려졌거든요, 버스가. 그러면서 이제 8호선이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는데 8호선은 그 와중에 좀 짧습니다. 8호선도 6칸이라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호선은 별명이 있죠. 지옥철. 이런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수용량이 좀 적을 수 있으나 그래도 자주 운행시켜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전철이어도 지하로 운행하기 때문에 지상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연간 얼만큼 뭐 적자를 보고 운영비가 필요하고, 솔직히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예상해놓은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정말 맞춰진다면은 대한민국에 문제 있는 교통수단은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 생각보다 실체와 괴리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적자 문제니 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만들어졌다느니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하남 가밀지구에 경전철 노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린 보람을 있게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 남았죠. 트램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